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왜 짜야 되는가? 왜 구축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약간 팝업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내가 종목 숫자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종목이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한 예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가 시작을 했어요.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막 선수들은 좋죠. 자, 꼭 이기자, 잘해보자, 막 화이팅,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전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우리끼리만 해도 괜찮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끼리만 해도 괜찮을까? 일단 요 선수들만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축구 경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과의 어떤 몸싸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이제 막 공을 몰고 가는데 태클이 들어와요. 삑 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깊게 들어간 거죠.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발로 지금 선수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찹니다. 자, 심판이 달려와 가지고요, 이거 반칙이야, 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레드카드 딱 들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상대 선수의 이런 반칙,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수가 지금 다쳤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다음 장면을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너무 아파, 어쩌면 좋아, 네,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일단 저렇게 발을 다쳐버리게 되면은요, 열심히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절뚝거리면서 축구 경기하는 선수 못 봤죠. 그래서 다리가 저렇게 아프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막 대굴 막 열심히 구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해서 떼굴 구르고 있는데 다른 동료 선수가 오더니 머리를 감싸 안고서 막 그냥 크게 걱정을 합니다. 후보 선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네, 이거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경기에 뛸 수가 없는데 이 빈자리를 대신해줄 후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뭐 어떻게 채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부족한 그 인원으로 경기를 뛸 수밖에 없겠죠. 자, 상대편 선수는 퇴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아웃시켜 버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처음에는 옐로 카드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레드 카드가 나왔겠지만 그 전에 옐로 카드 받을 때 한 명 퇴장시키고요, 또 다시 한 명 더 퇴장시키고 하고 레드 카드 받았다. 그러면 저쪽은 한 명 줄어들었고 이쪽은 두 명 줄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후보 선수가 없다라는 것은 상대 선수의 어떤 팀과 전력을 겨룰 때 아주 커다란 그런 핸디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전 선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후보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경기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상대 선수가 이 선수가 부족한 그 틈을 타가지고 슛을 날립니다. 슛! 딱! 네, 왜냐면 슈팅 기회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수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팅의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슛을 확 치려고 하는데 골키퍼가 막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골키퍼가 아무리 공을 잘 막고 하더라도 어떨까요? 슈팅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자,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막는 선수라도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거고요. 또 막지 못하는 궤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모든 슛을 다 막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피로감이 쌓이겠죠. 이게 모두 다 후보 선수가 없이 주전 선수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교체가 아니죠. 그냥 뭐 실려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시면 공이 들어가 버렸어요. 철썩! 네, 그러면서 슛 골인이 되버립니다. 자, 어쨌건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수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네, 그게 뭐 상대편이 뭐 사람이 적었든 뭐 어쨌든 이쪽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대편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우리 팀은요, 억울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다쳤을 뿐이야. 그런데 이 선수를 대신해줄 또 다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경기를 하다가 싸움이 이렇게 패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까?
이 후보 선수, 주전 선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담고 있는데 얘네가 주전 선수예요. 이 주전 선수가 큰 어떤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뭔가 계좌를 막아줄 만한 어떤 후보들이 없다는 얘기죠. 후보라는 것은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계좌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축해서, 즉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종목이 변화를 겪을 때 그것을 만회해 줄 만한 또 다른 주식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주식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돈을 싸들고 어디론가 막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히히, 일단은 지르고 보자. 좋은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말 하고 있습니까? 몰빵 투자는 후보 선수가 없는 축구 경기와도 같다. 자, 몰빵이 됐든 뭐 한두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든 뭐 자기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거나 또는 이 종목에 대한 그 대응 전략도 적립식 투자를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가지 자기만의 어떤 기준과 원칙, 방법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라면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뭐라고 정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일단 지르고 보자 이렇게 달리고 들어가 버렸다라면 이것은 나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막 몰빵 투자하고 집문서 갖고 와서 투자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 주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디 가서 하셔야 할 거예요? 일단 이게 계좌가 깨져버리면은 더 이상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큰 덩어리 보따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게 100%라고 써 있습니다. 이 큰 덩어리 보따리 하나가 100%라고 써 있어. 근데 이게 보따리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보따리 100%짜리가 떨어졌어요. 주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딱 떨어져 있어. 100%로 딱 떨어지면서 나는 리스크 혼자서 다 감당할 주식이야. 즉 이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계좌가 빠져요.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계좌도 올라가겠지만 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계좌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얘 하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까요? 계좌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있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매수를 할 때 올라가는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라는 이 리스크 덩어리가 쾅 하고 떨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요? 작은 그 보따리들이 여러 개가 생겼죠. 10%씩 써 있습니다. 이 보따리 하나당 10%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0%라는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 가지고 10개로 나눴더니 이게 보따리 하나당 10%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떤 거 하나만 떨어졌어. 그러면 이것은 그냥 10%에 해당하는 그 리스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에 몰빵을 쳐가지고 100만원짜리가 10% 떨어졌을 때랑 100만원짜리 10개 나눠가지고 10만원이 10% 떨어졌을 때랑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나눠서 담으면 뭐가요? 리스크가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분산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다가 더 한 가지 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자, 한 종목 두 종목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한 종목이 막 올라갔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올라간 종목이 또 만회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짜리 종목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따라서 계좌의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포트폴리오 10개를 짜놓게 되면요, 몇몇 종목은 떨어져요. 하지만 떨어지는 것들은 다 없어져봤자 저 10%짜리 덩어리 하나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10%짜리 덩어리 하나가 막 잘 나가가지고요, 100배가 올라버렸대.
네, 한 10,000%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9개의 덩어리가 다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도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어느 하나에다가 그 기준을 걸게 되면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는 좋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야 되지만 10개로 만들어놨을 때 10개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잘 되더라도 내 계좌가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보면요. 일단 몰빵 투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빵 투자는 좋지 않은데, 이 몰빵 투자의 그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갔을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몰빵 투자라는 것은 후보 선수가 없는 축구 경기와도 같다.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몰빵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내가 구축해 놓은 포트폴리오 종목들 안에서 어느 한두 개 정도만 잘 나가도 계좌가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즉 쉽게 얘기해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종목을 찝어서 수익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계좌 전체를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유 뭐라고요? 계좌 전체를, 즉 내가 투자한 투자금 전체를 상승시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종목은 많을수록 좋은가요? 적을수록 좋은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리스크를 뭐 많이 감당하기 어려워 라고 한다면 종목을 뭐 많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대신에 또 종목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나는 10개가 적당하다, 나는 20개가 적당하다, 나는 50개 정도가 적당하다, 나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한 20개 정도씩은, 20개 정도 되는 종목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20개 종목이면 종목당 리스크는 5%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현명하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잘 맞춰서 구축하게 된다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이제부터라도 포트폴리오를 좀 체계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